한도연은 파크 골프장에 나갈 때마다 젊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74세의 나이지만 공을 치며 코스를 돌 때면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답니다. 특히 오후 4시쯤 되면 어김없이 파크 골프장으로 향했지요. 퇴직 후 집에만 있던 답답함이 파크 골프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은행에서 37년간 근무하며 쌓인 스트레스와 권태감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가 바로 이곳이었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파크 골프였고, 저녁에는 내일 또 갈 생각에 설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늘 최명숙이 있었지요. 명숙은 66세의 나이에도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으며 옷차림도 늘 깔끔했답니다. 특히 웃을 때면 눈가에 생기는 주름마저 아름다워 보였어요. 명숙은 3년 전 남편을 췌장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 때문에 집에만 있었지만 파크 골프를 시작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지요. 그녀에게도 파크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어 있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거리를 두었지만 함께 라운드를 돌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연이 명숙의 골프 자세를 교정해주고 명숙이 도연의 공을 찾아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공을 주워주며 손끝이 스칠 때마다, 허공에 웃음이 흩날릴 때마다 도연의 마음은 점점 가정을 멀리 떠나갔지요. 처음엔 단순한 운동 동반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없으면 허전한 관계가 되어갔어요. 파크 골프장 석양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부부 같았답니다. 명숙이 차가운 음료수를 챙겨와서 도연에게 건네주고 도연이 명숙의 골프 장갑을 정성스럽게 벗겨주는 모습을 본 동호회 사람들은 고개를 젓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할 사람은 없었답니다. 특히 도연이 명숙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분명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골프를 함께 치는 사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명백해져 갔어요. 특히 동호회 식사 자리에서 도현과 명숙이 늘 붙어 앉아서 속삭이며 웃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확실해졌답니다. 명숙이 도연의 골프백을 들어주고 도연이 명숙의 음료수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 두 사람 영 수상해. 둘 다 배우자가 있는 몸인데라고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동호회 회장 김영감도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도 70대 후반이지만 저런 일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저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기에는 조심스러웠답니다. 성인들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도연은 동호회에서도 인망이 높은 회원이었고 명숙 역시 품격 있는 여성으로 통했기 때문에 더욱 난처했답니다. 특히 명숙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는 모습을 본 후부터는 동호회 전체가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도연이 좋은 점수를 낸 날이었는데 명숙이 축하한다며 도연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특히 여성 회원들은 명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도연에게 파크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퇴직 후 할 일 없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도연에게 파크 골프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파크 골프장으로 향하는 길이 설레었어요.
코스를 돌며 자연을 만끽하고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중심에는 명숙이 있었어요. 명숙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답니다. 집에서의 권태로운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명숙 역시 도연을 만나면서 인생에 다시 활력이 생겼답니다. 남편을 잃고 3년째 홀로 지내며 외로움에 지쳐있던 차에 도연을 만난 거였어요. 도연은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답니다. 명숙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면 도연은 말없이 옆에 있어 주었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관심이 명숙에게는 더없이 소중했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우울했는데 도연과 함께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함을 서로 채워주고 있었어요. 파크 골프를 핑계로 만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했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벤치에 앉아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둘 다에게는 더없이 귀중했어요. 도연은 명숙에게 자신의 은행원 시절 얘기를 들려주고 명숙은 도연에게 죽은 남편과의 추억을 털어놓았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말순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밀이었어요. 도연은 매일 오후가 되면 파크 골프장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지만 정확히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골프를 친다고만 했을 뿐이지요. 말순은 남편이 골프를 치며 건강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퇴직 후 우울해하던 도연이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마워했답니다. 혈색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진 남편을 보며 말순은 만족스러웠어요. 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았고 골프 용품을 사달라고 해도 흔쾌히 돈을 내주었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골프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네라며 기뻐했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고 표정도 밝았으니까요. 경수는 아버지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했고 미정은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진 것 같다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파크 골프장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도연과 명숙의 관계를 알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용기를 내어 명숙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파크 골프장 옆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명숙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어요. 도연은 명숙을 위해 작은 선물도 사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녔어요. 명숙 역시 도연을 위해 손수 반찬을 만들어주고 아픈 곳이 없는지 챙겨주었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며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도연과 명숙이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둘 다 기혼자인데 저런 관계가 옳은가 하며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회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도연과 명숙은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도연은 명숙의 집에 자주 들르게 되었고 명숙도 도연의 집을 방문해서 살림을 돌봐주곤 했답니다. 물론 말순이 없을 때였지요. 도연은 명숙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말순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명숙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명숙 역시 도현과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명숙은 도현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도현을 정말 사랑하고 있으며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도현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답니다. 자식들의 반응도 걱정되었고 사회적인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랑의 힘은 그런 걱정들보다 강했답니다. 도현은 명숙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말순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향수도 뿌리고 다녔어요. 휴대폰을 볼 때도 조심스러워했고 가끔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말순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말순은 우연히 서랍에서 농협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어요. 도현이 평소 관리하던 통장 내역을 정리하려다가 발견한 거였답니다. 도현은 늘 깔끔하게 가계부를 작성하고 통장을 정리해두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일을 소홀히 하고 있었어요. 말순이 대신 정리를 해주려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였답니다.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간 수백만 원의 현금 인출 기록이 있었어요. 정기예금도 깨져 있었지요. 말순은 손이 떨리며 속삭였답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48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도현은 돈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고 통장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두는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말순이 대신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발견된 것이었답니다. 거래 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이상했답니다. 평소 도현은 현금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카드나 계좌이체를 주로 이용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현금 인출이 유독 많았답니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인출된 기록들이 즐비했답니다. 때로는 하루에 2번, 3번씩 인출하기도 했어요. 말순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액을 계산해 보았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무려 3,500만 원이나 되었어요. 여기에 정기예금 해지 금액까지 더하면 5천만 원이 넘었답니다.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래 내역서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남편의 통장이 맞는데 이런 큰 돈이 빠져나간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게 이상했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인출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인출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도현이 파크 골프장에 있을 시간이었답니다.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파크 골프장에 ATM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더 꼼꼼히 살펴보니 인출 장소가 다양했답니다. 파크 골프장 근처 상가의 ATM에서 인출된 것도 있었고 시내 번화가의 ATM에서 인출된 것도 있었어요. 특히 백화점이나 식당가 근처에서의 인출이 많았답니다. 심지어 호텔 근처 ATM에서 인출된 기록도 있었어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거든요.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도현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결혼 48년 동안 도현을 믿어왔지만 이 상황은 너무 수상했어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 도현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니 이상했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자주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그리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파크 골프장에 갈 때면 새로 산 운동복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지요. 정기 예금까지 깨서 현금으로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평소에도 정기 예금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노후 자금이라며 늘 아껴두던 돈을 이렇게 쉽게 빼낸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말수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답니다. 혹시 도연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도 생각해봤지만 ATM 인출 기록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뽑은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쓴 걸까요? 도연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어요.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도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거들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답니다. 말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도연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답니다. 48년 동안 함께해온 남편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저 얼굴이 정말 모르는 사람 같았고 저 손이 다른 여자를 만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퇴직 후 달라진 것이 골프뿐만이 아니었을까봐 두려웠어요. 마음도 함께 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답니다. 말수는 새벽까지 뒤척이며 고민했지요. 내일 농협에 직접 가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도연이 일어나는 소리에 다시 잠에서 깼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또 파크 골프장에 갈 모양이었답니다. 말수는 들킨 듯이 눈을 감고 다시 잠든 척했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도연이 집을 나간 후 말수는 바로 농협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의심을 품고 살 수는 없었답니다. 말수는 직접 농협을 찾았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창구 직원 김대리는 도현과 오랜 거래를 해온 사이였답니다. 도현이 은행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 말순과도 얼굴을 익히고 있었어요. 말순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나자 김대리도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눈치챘답니다. 말순이 거래 내역에 대해 문의하자 김대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고객의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었지만 말수는 도연의 배우자였고 또 워낙 간절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확인해 주기로 했답니다. 김대리는 컴퓨터를 뒤지며 최근 거래 내역을 조회했어요. 김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최근 도연 씨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인출이 도연 씨가 직접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답니다. 남편이 직접 인출한 것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최근 인출 대부분은 위임장으로 처리됐습니다. 대리인은 최명숙 씨였습니다. 한도현 고객님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가져오셨어요. 말순의 귀에 세상이 쿵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순한 현금 인출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위임장까지 써준 것이었답니다. 위임장이라는 것은 거의 가족에게나 써주는 것인데 낯선 여자에게 써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최명숙이라는 여자 이름까지 또렷하게 기억나고 있었답니다. 김대리는 말순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더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위임장에는 최명숙 씨가 도연 씨를 대신해서 현금 인출과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거의 배우자 수준의 권한을 준 것이었답니다. 심지어 정기예금 해지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위임장이 있었나요? 석 달 전쯤부터입니다. 한도현 고객님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어요. 그때 최명숙 씨도 함께 오셨는데 두 분이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48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도연이 다른 여자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돈까지 맡겼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였답니다. 김대리는 말순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진정시키려 했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위임장을 써준다는 것은 그 여자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니, 그보다는 사랑한다는 뜻일 수도 있었답니다. 사모님, 혹시 모르시는 일이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김대리의 말을 듣고 말수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재정관리까지 맡겼다는 사실을요.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재산까지 얽힌 배신이었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자주 오나요? 일주일에 2-3번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로 오후 시간대에 오셔서 현금을 인출해 가시거나 정기예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죠.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은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여자는 남편의 돈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마치 아내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최근에도 오셨나요? 어제도 오셨습니다. 100만 원 현금 인출하시고 가셨어요. 어제 도연은 평소와 같이 파크 골프장에 간다며 나갔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여자와 함께 와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답니다. 농협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어요. 48년 동안 믿어온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 그 여자에게 얼마나 마음을 주었길래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인지 궁금했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 남편의 마음이 가장 아팠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말수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오늘 골프는 어땠는지 안부를 물어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말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말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말순의 기색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혹시 자신의 일을 알게 된 건 아닌지 불안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말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도연은 혹시 들킨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참지 못하고 파크 골프장으로 갔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낯선 여자와 있는 모습을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수는 파크 골프장 입구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싶어서요. 한번 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오후 4시 파크 골프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여러 동호회 사람들이 코스를 돌고 있었고 클럽하우스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붐볐답니다. 말수는 클럽하우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혹시 도연의 모습이 보이나 해서 말이지요. 한 바퀴 돌아보았지만 도연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혹시 벌써 집에 간 건 아닌가 싶어서 실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클럽하우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익숙한 웃음소리였답니다. 도연의 웃음소리였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클럽하우스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도현이 한 여자와 마주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어요.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답니다. 그 여자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도현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말씀보다는 젊었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편안해 보였답니다. 도현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가끔 웃을 때면 도현이 그 여자의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어요. 48년 동안 함께 살면서 도현이 자신에게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다정한 모습이었답니다.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말수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자신만 몰랐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났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도현이 그 여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을 본 거였답니다. 그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미 일상이 된 모습이었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여보! 말순의 목소리가 클럽하우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도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아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순간 클럽하우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과 도현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여자를 바라보았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현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48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명숙도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이제야 알았다. 내 눈앞에서 내 돈으로 이런 짓을 했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48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답니다. 도현은 일어나서 말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말순은 뒤로 물러났어요. 회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명숙은 차갑게 대꾸했지요. 함께한 건 골프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같이였어요. 명숙의 말에 말순은 더욱 분노했어요. 뻔뻔하게 자신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순간 현장은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만류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말수는 울음을 터뜨렸고 도연은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답니다. 명숙만 혼자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동호회 회장 김영감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이미 파크 골프장 전체가 이 소동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며 돌아서서 나갔답니다. 도연은 쫓아가려 했지만 명숙이 붙잡았어요. 지금 가면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도연은 명숙의 말을 뿌리치고 말순을 쫓아갔답니다. 클럽하우스에 남겨진 명숙은 주변의 시선을 받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말순은 경수와 미정, 지훈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려 했답니다. 세 자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경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답니다. 평소 성격이 급했던 경수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정은 간호사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답니다. 엄마,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말수는 농협에서 확인한 위임장 이야기와 파크 골프장에서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답니다. 48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어요. 도연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모두 각자 방에 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말순의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여보, 아이들이 왜? 앉으세요. 말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것은 48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다툼이었답니다. 말순은 위임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파크 골프장에서 본 일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경수는 얼굴이 붉어져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퇴직금이랑 예금까지 다 그 여자랑 써버리나요? 우리 엄마는 평생 허리띠 졸라맸는데. 경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자신이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 때문에 고생했고 결혼할 때도 마련할 돈이 부족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돈을 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 집 대출도 정리하고 애들 학원비도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훈도 가세했어요. 자영업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려던 참이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었다니 실망스러웠답니다. 도연은 버럭 소리쳤어요. 내 돈이다. 평생 일해서 번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니냐? 하지만 경수는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가족의 재산을 함부로 다른 여자에게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위임장까지 써준 것은 거의 이혼 수준의 배신이었답니다. 자유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48년 동안 아버지 뒷바라지한 엄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어요. 미정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답니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도연도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고 경수와 지훈도 맞서서 소리를 쳤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혼하세요. 대신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시고요. 경수의 말에 도연은 더욱 화를 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분노했답니다. 하지만 경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이상 가족 모두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그 여자와 헤어지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명숙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명숙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도연의 대답에 가족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미정이 중재하려 했지만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할 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말수는 계속 울고 있었고 도연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답답해했답니다. 아버지, 그 여자한테 준 돈 다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위임장도 취소하시고요. 지훈이 말했지만 도연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미 명숙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고 돈 문제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어요. 사소한 일이라고요? 5천만 원이 사소해요?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5천만 원은 거액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무리 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는데 아버지는 사소한 일이라고 하니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 밤 가족들은 새벽까지 실랑이를 벌였어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답니다. 도연은 자신의 선택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도연은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경수의 말이 끝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48년간 이어온 가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경수와 미정은 농협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답니다. 김 대리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더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단순히 위임장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도현과 명숙의 공동명의 계좌였어요. 한도현 최명숙 공동계좌로 옮겨진 금액이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그 계좌로 재해치되었고요. 경수와 미정은 얼어붙었어요. 공동계좌라는 것은 거의 부부관계에서나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여자와 얼마나 진전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엮인 상태였어요. 언제부터 그런 계좌가 있었나요? 2달 전쯤 개설되었습니다. 한도현 고객님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셨고 최명숙 씨도 함께 와서 서명하셨어요. 김 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답니다. 공동계좌에는 현재 2,800만 원이 들어있었고 정기예금도 1,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어요. 총 4,300만 원이 그 계좌에 묶여있는 상태였답니다. 이 계좌는 2분 중 1분만 와서도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좌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얼마나 큰 권한을 줬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그 여자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에도 거래 내역이 있나요? 어제도 최명숙 씨가 와서 200만 원 출금해 가셨습니다. 주로 생활비나 쇼핑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수는 주먹을 쥐었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가족들과 다투고 있는 동안에도 그 여자는 아버지의 돈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치 진짜 부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이 계좌를 해지할 방법은 없나요? 공동계좌는 2분이 모두 동의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 분이 반대하시면 어렵습니다. 김 대리의 말에 경수와 미정은 좌절했어요. 법적으로도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어 보였답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만든 계좌라서 강제로 해지시킬 수도 없었어요. 혹시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계좌가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은행 거래 내역은 각자 확인하셔야 해요. 경수와 미정은 농협을 나서며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농협에만 이 정도라면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계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이 그 여자와 엮여 있을 수도 있었어요. 오빠, 이거 완전히 큰일이네. 아버지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미정의 말에 경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재산까지 모두 넘겨주려는 상황이었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의 전 재산이 그 여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변호사라도 만나보자. 미정이 제안했고 경수도 동의했답니다. 더 이상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했어요. 말수는 집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농협에 간다고 했을 때부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정이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공동계좌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수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거의 부부 수준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말순의 작은 목소리에 아이들도 할 말이 없었답니다. 아버지의 배신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던 거였어요. 이제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았답니다. 경수는 소송을 결심했어요. 가족 분쟁 전문 변호사 장서구를 찾아갔답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상황을 금방 파악했어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답니다. 공동계좌는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는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상속을 두고 소송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장 변호사의 설명에 경수는 답답했어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면 더욱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두면 아버지 재산이 그 여자한테 넘어갈 텐데요? 일단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추가적인 재산 유출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복잡해져요. 경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아무리 해도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재산 처분권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가족들이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으로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답니다. 법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에게는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었답니다. 경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소송을 하자니 가족이 완전히 갈라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날아갈 것 같았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오빠, 정말 소송까지 해야 할까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간호사로서 많은 가족 분쟁을 지켜본 경험이 있었는데 법정까지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하고 그 여자는 뻔뻔하기만 하고 경수는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이미 여러 번 아버지를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더욱 완고해졌어요. 일단 재산 보전 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보는 게 어떨까요? 장 변호사가 제안했답니다. 조정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소송보다는 부드러운 방법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중재 역할을 해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 볼 수 있었답니다. 조정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소송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겠어요. 경수는 장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그 여자의 관계가 너무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경수는 미정에게 말했어요. 이정아, 이제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어. 미정도 동의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는 정말 법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답니다. 그날 저녁 도연에게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명숙과 헤어지고 가족에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법적 대응을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48년을 함께한 가족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답니다. 내 인생 이제라도 내 맘대로 살겠다. 그 말은 가족의 심장을 갈라놓는 칼이 되었답니다. 경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떴고
미정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는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답니다. 4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답니다. 명숙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기로 한 거였어요. 말수는 남편이 집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서 감정도 마비된 것 같았어요. 결국 도연은 집을 나와 명숙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파크 골프장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동거 생활을 시작한 거였답니다. 하지만 파크 골프장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가정을 버리고 불륜을 택한 남자를 좋게 봐줄 리 없었거든요. 동호회 사람들은 도현과 명숙을 노골적으로 외면했답니다. 함께 라운드를 도는 사람도 없었고 식사 자리에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점점 파크 골프장에서 소외되어 갔답니다. 김영감 회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실망스러웠답니다. 다른 회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가정을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답니다. 한씨, 이제 우리 동호회 나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김영감이 직접 말했답니다. 다른 회원들의 눈치도 있었고 동호회 분위기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회원들은 명숙을 완전히 따돌렸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라는 시선으로 봤거든요. 명숙은 당당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답니다. 우리 다른 골프장 찾아보자. 명숙이 도연에게 말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소문이 다른 골프장까지 퍼져 있었답니다. 파크 골프계는 좁아서 이런 소문은 금세 퍼지게 되어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파크 골프를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이어준 끈이었던 파크 골프를 그만둔다는 것은 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함께할 활동이 없어지면서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있었어요.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가족을 떠나온 죄책감에 시달렸고 명숙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식들과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도연의 자식들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고 명숙의 자식들도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불편해했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어요. 도연의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답니다. 명숙도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도연과 합치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도 변화했어요. 파크 골프장에서 만날 때는 설레고 로맨틱했지만 실제로 함께 살다 보니 서로의 단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답니다. 도연은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명숙은 예상보다 고집이 셌어요. 작은 생활 습관 차이들이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말수는 홀로 집을 지키며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48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주려 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달랠 수 없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외로웠답니다. 평생 함께 저녁을 먹던 사람이 없으니 밥맛도 없었어요. 예금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답니다. 경수가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공동계좌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였답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고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법정에서 가족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괴로웠답니다. 도연은 법정에서 가족들과 마주 앉아야 했답니다.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된 거였어요. 도연은 그때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해온 자신이 결국 그 가족을 상대로 법정에 서게 되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싶었어요. 명숙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져 갔어요. 처음에 그 설렘과 달콤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둘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법적 문제가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도연은 후회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족은 떠나갔고 돈은 소송에 묶여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과 행복함은 이제 먼 예실처럼 느껴졌어요. 명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현과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무엇보다 도연이 점점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답니다. 결국 6개월 후 도현과 명숙은 헤어지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실망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었답니다. 명숙은 다른 도시로 이사가 버렸고 도현은 혼자 남겨졌어요.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도현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말수는 홀로 파크 골프장 옆길을 걸으며 속삭였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면서도 욕심과 외로움에 무너질 줄은 몰랐지. 파크 골프장의 해는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처는 쉽게 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소송은 결국 말순의 부분 승으로 끝났어요. 공동계좌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법무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많았답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 가장 큰 손실이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답니다. 도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돈도 잃은 채로 말이에요. 가끔 파크 골프장 앞을 지날 때면 옛날이 그리워졌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신의 자리가 없었어요. 새로운 회원들이 채우고 있었고 예전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했답니다. 말수는 아이들의 권유로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답니다. 48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때로는 도연이 그립기도 했지만 배신의 아픔이 그리움보다 더 컸답니다. 시간이 흘러 도연은 가끔 자식들을 만나려 했지만 경수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미정과 지우는 가끔 연락은 했지만 예전 같은 부자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았답니다. 특히 경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겨울이 되자 파크 골프장은 한적해졌어요. 도연이 자주 앉았던 벤치에는 낙엽만 쌓여 있었답니다. 명숙과 함께 바라보던 석양도 이제는 홀로 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가끔 그 벤치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었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더욱 아프게 느껴졌어요. 새해가 되어도
도연의 외로움은 계속되었어요. 파크 골프를 다시 시작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예전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곳으로 가자니 또 다른 시작이 막막했답니다. 결국 도연은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외로웠답니다. 말순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노인복지관에 나가긴 했지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48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없는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가끔 도연이 그립기도 했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노년의 외로움은 작은 틈으로도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 틈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요. 평생 쌓은 돈도 신뢰도 한순간 잘못된 선택에 무너질 수 있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실제로는 외로움과 허영심이 뒤섞인 착각일 수도 있어요. 도연의 선택은 순간의 행복을 위해 평생의 가족을 포기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답니다. 사랑은 다시 얻을 수 있어도 신뢰는 무너지면 끝입니다.